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뜨토리입니다. 제가 저번 뜨토리 찍으면서 11월이 제 유튜브 1주년이라고 11월에 다시 또 뜨토리를 찍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12월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조금 이래저래 일정이 많았어가지고 이벤트가 많았어가지고 좀 늦었지만 좀 봐주시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뜨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뜨개 동산 채널을 오픈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언제 올려나 봤더니 11월 22일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2일에 맞춰서 사실은 뜨토리를 찍고 싶었으나 제가 저번 뜨토리 찍고 나서 바로 뉴욕 갔다가 와서 그 모리 헤어밴드 도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도안 작업 끝나고 또 바로 이사하고 막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없었기도 하고 정신이 없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번 뜨토리 때 제가 저번 뜨토리 주제가 뜨게 하면서 듣기 좋은 것들 추천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뜨게 할 때 듣기 좋은 거 추천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뜨개에 이렇게 몰입할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도 몇 개는 들어봤고 또 앞으로도 또 앞으로 뜨개 할 날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추천해주신 것들 조금씩 들어보고 또 어떤 후기를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뜨토리에서 앞으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뜨토리를 지난화 뜨토리에 대한 피드백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읽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거 할 때는 뜨개를 안 하면서 댓글만 읽었었는데 오늘은 뜨개질을 하면서 댓글을 읽어보려고 댓글을 여기 맥북에다가 좀 큼직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댓글 읽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뜨토리를 늦게 찍게 되면서 벌써 12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연말 결산, 보통 연말 시상식, 연말 결산 같은 거 12월에 많이들 하시니까 제 올 한 해의 뜨개 관련이랑 뜨개 유튜브 관련 연말 결산, 연말 시상식 겸 또 뜨개동산 한 살 기념 결산 뭐 그런 식으로 좀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짜잔! 이것도 마침 빨간색 크리스마스 같은 옷입니다. 이게 지금은 케미솔 슬리브리스처럼 생겼지만 여기에 소매를 여기에 이어서 떠주게 되는 거고 지금은 우선 몸통 기장을 늘리는 무한 메리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또한 제가 전에 2025년 하반기 뜨개 위시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린 적 있어요. 이거 다프네탑이라는 도안입니다. 다음 뜨개로그로 이 다프네탑 뜨개로그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뜨토리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무한메리아스 뜰거리가 있어야 뜨토리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멀티를 참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이 딱 뜨토리를 찍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뜨토리에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씩 읽어볼게요. 제가 저번 뜨토리에서 뜨개 하면서 여러분들 뭐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늘 지금 뭐 뜨면서 듣고 계신지 지금 뭐 뜨면서 뜨토리 듣고 계신지 그거 항상 남겨달라고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남겨주신 것들 하나씩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댓글이에요. 이거 순서는 그냥 랜덤입니다. 주디3463님. 인디애나 시골에서 뜨게 하는 초보 니터예요. 반디님 영상 보고 올가 스웨터로 첫 대반을 의류를 도전했답니다. 이제 딥한 요크 사다리꼴 끝나고 무매 구간인데 벌써 요크 잘못 만든 게 눈에 보이지만 일단은 완성을 목표로 달리는 중입니다. 올가 스웨터로 제가 올가 스웨터 뜨개로그에서 이거 도안이 꽤 간단해서 첫 의류 도전하시는 분들이 뜨기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올가 스웨터 첫 의류로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요크 잘못 만든 게 눈에 보인다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첫 의류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하나하나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하면은 완성을 못해서 금방 뜨개에 질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안이랑 다르게 나오거나 뭐 생각처럼 안 돼도 그냥 일단 킵 고잉 하시는 게 뜨개를 오래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완성하셨을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반디님 영상을 보거나 머니그라피, 보다, 침동지 같은 컨텐츠를 들으면서 뜨개를 해요. 앞으로도 스토리 많이 올려주세요. 제 영상 뜨개질 할 때 틀어놓기 좋나요, 여러분? 뜨토리는 일부러 뭐 그런 의도로 만든 컨텐츠라서 좋으셨으면 좋겠고, 뜨개로그도 제가 좀 일부러 자막으로만 안 하고 말을 좀 음성을 섞어서 뜨개로그 영상도 만들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머니그라피 보다 침동지. 제가 머니그라피랑 보다는 여러분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둘 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침동지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거 왜 못 봤지? 근데 머니그라피랑 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댓글에 살펴봤는데 제가 이미 좀 본 적 있는 채널들이긴 하더라고요. 역시 저희 뭔가 다 그 취향이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뜨개인들끼리는. 약간 팟캐스트형 유튜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뜨개할 때 틀어놓기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고 저도 그런 것들을 평소에도 자주 듣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도 떠서 그런지 저도 이미 좀 알고 몇 번 본 적 있는 채널들 추천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뜨토리 많이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뜨토리 열심히 올려볼게요. 근데 뜨토리 찍을 때 요건 1, 무한 메리아스 할 게 있어야 되고 요건 2,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좀 이제 그것도 준비를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튼 더 열심히 자주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자꾸 꺼지네. 그 다음에 플라이 우동님 맞나요? 귀여워. 이강민의 잡지사, 보다 이 두 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강민의 잡지사는 저는 처음 듣는 채널이었는데 여기 남겨주셔서 한번 봤어요. 근데 봤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채널도 그렇고 이강민의 잡지사 채널도 그렇고 다 약간 이제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서 자신의 분야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 뭐 이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채널들인데 두 채널 다 약간 일반인들에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채널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앞으로도 종종 보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는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먼저 눌러볼게요. 범죄수사. 범죄수사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영상 봤습니다. 역시 뜨개인들은 범죄수사를 좋아해. 추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추리님, 반디님 채널을 최근에 발견했는데 요 근래 본 영상 중에 제일 재밌게 봤어요. 모든 영상 정주행 해버렸다는. 저는 예전엔 애니를 보면서 떴는데 애니를 보면서 어떻게 뜨시는 거예요? 자막 보면서 뜨게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너무 능력자신데요? 요즘엔 애니도 뜨개도 시간이 없어서 틈틈이 조용히 30분 정도 뜨게만 해요. 그래도 반디님 영상으로 대리만족 팡팡. 어떤 일본 애니 말씀하시는 거겠죠? 일본어를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막 없이 뜨개 가능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저도 자막 보면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시선 고정하고 뜨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볼거리 즐길 컨텐츠가 훨씬 많아질 텐데, 뜨개 하면서. 참고로 애니 중에서 저는 진격의 거인을 엄청 좋아합니다. 진격 거. 그 다음에 메리님. 저는 썸머 채널 미국 번제 이야기나 사회인 게임 클럽 채널 게임 영상 주로 보면서 뜨개해요. 드라마도 많이 틀어놔요. 저도 괴담 좋아하는데 뜨개인들 공통점인가 봐요. 신기. 썸머 채널도 여기 많이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썸머 채널 아직 못 봤는데 미국 범죄 이야기 채널인가 봐요? 이거는 썸머 채널은 아닌데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브레이킹 배드를 보고 있거든요. 뜨개 할 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남편이랑 저녁에 밥 먹으면서 보거나 뭐 그냥 시간 있을 때 같이 남편이랑 보는데 제가
제가 최근에 뜨게 하면서 범죄 수사에 꽂혀가지고 맨날 추리물, 살인 사건 이런 것만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런 거 그만 보고 살짝 유명한 작품, 유명한 넷플릭스 이런 거 드라마로 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너 반디 너무 지금 살인 사건만 너무 많이 본다 이래가지고 브레이킹 배드 틀었는데 웬걸 더 잔인해. 더 자극적이야. 너무 좀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브레이킹 배드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보긴 했는데 뭐 함부로 추천은 못 하겠는. 정말 뭐랄까 정말 어질어질해요. 어질어질해요. 추천해주신 플리 채널들 한 번씩 틀어봐야겠어요. 저는 요즘 바늘 이야기 크림 캐시율 탑다운 카라 조끼 뜨고 있는데 이게 조끼인데다 몸에라 되게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크림 캐시율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이것만 쓰고 싶어요. 다음 튜토리도 기대하겠습니다. 크림 캐시율 저도 써보고 싶어요. 크림 캐시율. 크림 캐시율 막 한창 여기저기서 막 많이 보여가지고 저도 꼭 써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 가야지 쓸 수 있겠죠. 바늘 이야기 실이 해외 배송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배송비가 비싸가지고 쉽게 염두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크렘 캐시율 콘사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충격 고백. 저 콘사 한 번도 안 써봤어요. 1년 동안 뜨개 유튜브 운영하면서 뜨개질 1년 동안 하면서 콘사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콘사 올려놓고 돌돌 땡기면서 쓰는 아크릴 회전판이라고 하나? 그거 뜨개질 처음 시작할 때 그 희호정님 채널 보고 그거 꿀템이라고 막 말씀하셔가지고 사놨었는데 언젠가 콘사를 쓸 때 써야겠다 하고 사놨었는데 콘사를 쓸 일이 없네요. 미국 오니까. 미국에서 콘사는 어디서 구매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 계셨었는데 댓글로 물어보신 분 계셨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콘사는 어디서 구해야 되지? 혹시 잘 아시는 미국 뜨개인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실값이 장난 아닌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인어라운드님 추천해주신 오디오북 바로 듣고 있어요. 반전 궁금. 제가 추천한 오디오북 반전 그거 말씀하시나 보다. 그 게임의 이름은 유괴. 지금쯤 다 들으셨겠죠? 어땠나요? 반전 재미있었나요? 저는 한창 윌라 오디오북 엄청 열심히 듣다가 지금 윌라 잠시 구독 일시정지 해놨는데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뜨개에 몰입할 그 여건이 안 됐었어가지고 한 달 이상 잠시 일시정지를 해놨습니다. 또 뜨게 하고 또 뭐 많이 듣고 싶어진다 하면은 또 구독을 하겠지만요. 근데 당분간은 여러분이 여기 추천해주신 것만 들어도 충분히 뭔가 컨텐츠를 많이 알게 돼서 윌라 오디오북 잠시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윤이님. 반디님, 저는 멀티가 안 돼서 뜨게 할 때 영상은 못 봐서 노래만 들었었는데 반디님 덕분에 오디오북 들으면서 뜨기 시작했어요. 독서도 좋아하는데 뜨기를 같이 하게 되니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왕 행복 뜨기 중이랍니다. 제가 방금 윌라 오디오북 구독 일시정지 했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오디오북 입문하셨군요. 오디오북 처음에 구독 시작하면 들을 거 많아가지고 엄청 신나거든요. 저도 다시 오디오북 구독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요즘 1년 전 시작했다 더위 이슈로 방치해둔 베를린 스카프 마무리하고 있고 이거 다 뜨면 바늘 이야기 허니비 블랭킷 뜰 거예요. 베를린 스카프 또 일찍 시작하셨네요. 제가 이 뜨토리 올렸을 때가 아마 9월 말이었나? 그랬을 텐데 역시 가을에 목도리는 가을에 떠야 또 겨울에 쓰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TMI인데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 뜨토리 들으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뜨토리 들으면서 일하시는군요, 회사에서. 아니 제 친구도 뜨개를 안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막 작업할 때 뜨토리 틀어놓는다고 집중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팟캐스트형 컨텐츠. 그 다음에 또왕님. 저도 지능이 떨어지는 부금 크크크크 좋아해요. 반디님 브이로그에 들어가는 BGM이 다 취향인데 역시 저랑 음악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노천 카페의 플리는 안 들어봤는데 뜨게 하면서 꼭 들어볼게요. 지능이 떨어지는 부금 그거
제가 채널 추천드렸었잖아요. 그 채널에 새로운 플레이리스트 올라왔던데 그 겨울의 동물의 숲 플레이리스트인가? 뭐 그런 거 새로운 거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들어봤는데 그런 잔잔하고 평화로운 BGM 좋아하시나 봐요. 저랑 비슷한 취향, 그런 취향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은조님, 저는 크라임씬 여고 추리방 같은 거 자주 봐요. 크라임씬은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에 시즌2, 3 스트리밍 해주는 거 그냥 자주 틀어놔요. 대사까지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는데도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새 시즌을 해서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새로 올라온 거 보고 또 보는 중이에요. 아, 여기 크라임씬 여고 추리반은 저 원래 봤었고 크라임씬은 안 봤었는데 크라임씬 여기 윤주님께서 추천해주셔서 넷플릭스에 크라임씬 제로 올라온 거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신없이 막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정주행 다 했고 근데 시즌 1, 2, 3 막 이런 거는 넷플릭스에 없더라고요. 제가 넷플릭스를 구독 중인데 넷플릭스에는 그 새로운 시즌인 크라임씬 제로만 있어서 크라임씬 제로만 봤습니다. 근데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범인 추리하면 맨날 틀려요. 아니 그렇게 범죄수사 컨텐츠를 많이 봤는데도 왜 추리 실력이 그렇게 막 많이 안 늘까요? 그 다음에 수현님, 인스타 알고리즘에 너무 이쁜 스웨터가 떴길래 도안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테스트 니팅 중이셨군요. 아, 이거 힐다 스웨터 말씀이신가 봐요. 저도 반디님처럼 원작 배색으로 꼭 떠보고 싶어요. 뜨개로 기다릴게요. 제가 뜨개 할 때 주로 보는 건 야구예요. 이번 연도부터 하나 이글스라는 팀을 좋아하게 됐는데 주 6일 3시간씩 야구 경기를 하니까 뜨개질하면서 보기 좋더라고요. 주 6일 3시간씩. 오. 야구는 중간중간 광고 시간이 긴데 뜨개 덕분에 지루하지 않아요. 물론 팀이 실수하거나 지면 화날 때도 있지만 그땐 뜨개록으로 화를 식히기도 한답니다. 반디님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보면서 뜨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야구 팬이자 뜨개인이신 분들. 그 코시리 님도 크보 자켓 이런 거 만드셨잖아요. 저도 지금 야구 막 엄청 팬은 아닌데, 저는 저번 뜨토리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한 분야에 몰두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냥 뭔가에 몰두해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청춘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오반가? 하여튼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해요.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뭔가 하나에 막 열중하고 막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뭔가에 그렇게 열광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저희 집안이 스포츠를 즐겨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구도 아예 무지했고, 야구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제가 여기 미국 오기 전에 대전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대전 사람은 아닌데 미국 오기 전에 몇 년 동안 대전에 살았었는데, 대전이 하나 이글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대전 사람들이니까 막 야구 보고 하나 이글스 응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구에 입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 막 티켓 예매해서 야구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뜨개를 많이 할 때는 아니라서 뜨개질을 할 걸 가지고 가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야구만 봤는데, 아이고. 여기 틀려가지고 잠시 고칠게요. 이게 완전 무매는 아니고 중간에 고무단이 있어서 다시 방심하면 자꾸 겉뜨기 해야 되는데 안 뜨기 하고 이렇게 되네.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고무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티켓을 예매해서 심지어 그때 운 좋게 꽤 좋은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막 보러 가서 야구 보러 가고 막 했는데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 근데 그 직후에 거의 바로 막 미국 오게 되고 이래서 정신없이 저의 야구 입문이 그 상태로 끝나버렸는데 야구에 푹 빠지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야구장에서 뜨개질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야구가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아서 뜨개질 할 때 딱 뭔가 즐기기 좋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주 6일 3시간씩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뜨개질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야구에 제대로 입문하려면 주변에 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좋지 않나 싶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야구 경기를 남편이랑 둘이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둘 다 야구 경기 보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뭐 정신 차려 보면은 이미 막 시작해 있고 지나가 있고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규칙, 야구 룰이나 이런 거는 좀 배워서 가기도 했고 중간중간에 남편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하긴 했는데 남편이 야구 규칙은 알거든요. 했는데 그 재밌긴 했는데 진짜 푹 빠지려면 그 야구에 진심이신 매니아분들이 그런 저나 남편 같은 뉴비들을 좀 데리고 가서 입문시켜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푹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키준님. 전 국내 살인사건, 해외 연쇄 살인사건 같은 것들 들으면서 뜨게 하거나 한블리 보면서 뜨게 하는 편이에요. 역시 모든 뜨개인들은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나 봐요. 그 다음에 바다님. 저는 음악보다는 드라마나 애니 같은 영상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음악은 들어도 팝송 명곡이나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아님 추억의 애니메이션 OST 이런 것만 들어요. 드라마도 봤던 드라마 보고 또 보고 봤던 애니 보고 또 보고 유튜브 영상도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반복 재생해요. 좋아하는 것만 주구장창 보는 스타일이랍니다. 요즘은 새로운 걸 봐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보는 것만 보고 또 보고. 근데 저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나중에 뜨토리에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뭔가 사람의 취향에 대한 거였는데 취향이 여러분 제 취향은 저의 유년 시절에 다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런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또 보고 또 보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추구미나 무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고집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뜨개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로 나중에 스토리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요상한 고집이 있어서 최근 2년 안에 나온 건 왠지 모르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보통 2010년대 드라마랑 2000년대 애니메이션을 제일 좋아하고 디즈니나 픽사 영화도 자주 봐요. 그리고 제가 문어발 장인인데 드라마나 애니도 문어발처럼 한번 보다가 흐름이 끊기거나 그러면 보다 말고 다른 영상을 찾아봐서 보다가 만 영상도 엄청 많네요. 문어발 장인인데 드라마나 애니도 문어발을 하시는군요. 근데 뭐 요즘에는 볼 게 워낙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바다님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보던 거를 계속 보고 또 보고 하시는 건가요? 저도 드라마는 왠지 새로운 거 좀 잘 안 보게 되고 드라마를 보고 또 보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보고 또 보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짧게 유튜브에 편집된 것들 그런 것도 좀 봤던 드라마에 좋아하는 장면들 그런 것들 좀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샷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뜨토리 틀어놓고 뜨게 하다 보니 45분이 금방 지나갔네요. 범죄수사 스타일 영상 보면서 뜨게 하는 건 전 세계 뜨개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네요. 저는 용감한 형사들 애청자입니다. 또 범죄수사 나왔죠? 뜨개 시작 전에는 한 번도 안 봤었는데 뜨개 하고 나서 시즌 1부터 정주행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매주 넷플릭스 업데이트 기다려가며 챙겨봐요. 용감한 형사들 보면서 뜨개 하기가 토요일 오전 루틴입니다. 트루 크라임 스토리 소개해주는 채널도 많이 찾아다녔는데 썸머님과 안나의 이야기 채널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영상 길이가 길어서 너무 좋아요. 아, 썸머 채널 또 추천 하나 더 나왔네요. 다 트루 크라임 소개하는 채널이었구나. 집중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 없는 음악, 주로 클래식 틀어놓거나 ASMR 공간 음향 채널 많이 이용하는데 ASMR 수프님 재즈 카페 시리즈 추천드려요. 다양한 컨셉이 있는데 다른 것들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거 힐다 스웨터 영상 찍을 때 ASMR 수프님 이거 챙겨 듣는 거 보여드렸는데 제 뜨개로그 보셨나요? ASMR 수프님 채널 저도 참 좋아해요.
코코블럭님 채널은 모동숲 뽀모도로인데 너무 귀여워서 이것도 자주 틀어놔요. 이것도 들어봐야겠어요. 모동숲. 남동생분이 뜨개를 시작하셨다니 갖고 싶은데 내가 직접 뜬다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미 뜨개인의 자질을 완벽히 가지신 듯해요. 제 남동생이 뜨개 한다고 지난 튜토리얼 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막 많이 뜨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계속 이거 뜰까까진 아니어도 이런 거 뜨개로 뜰 수 있을 듯? 이러면서 저한테 보내요. 패션 소품 같은 거, 뜨개로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나 사진 같은 거 공유는 저한테 카톡으로 아직도 종종 많이 보냅니다. 영상 보고 생각해 봤는데 제 남동생이 뜨개를 한다면 실 살 때 배송비 아낄 수 있어서 좋으려나요? 아쉽네요. 제 남동생은 지금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이라 배송비를 아낄 수가 없네요. 아쉽다. 1주년 기념 튜토리도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스터 오브 베이컨 마스터신가요? 저는 뜨개러이자 덕후 스릴러 공포 마니아라서 최근에는 코난을 1기부터 쭉 보고 있어요. 짧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코난이나 탐정들이 사건을 다 스피드 외건처럼 하나하나 설명하고 풀이해줘서 귀로 들으면서 뜨개하기 딱이더라고요. 양도 어마무시해서 다른 영상 고를 필요도 없이 요즘 뜨개할 때 배경음으로 잘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범인 누구겠다 추리하는 재미도 있어요. 코난에 빠지신 분들은 또 코난에서 못 헤어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저도 추리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코난 보기 시작하면 또 되게 재밌게 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너무 그 시리즈가 많아서 시작할 엄두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시간 많을 때 진짜 한번 정주행한다 생각하고 몰아보면 재밌게 들으면서 보면서 뜨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루날님. 와, 제 댓글도 나왔네요. 뭔가 엄청 기분이 좋아요. 흐핫. 제가 뜨개질하면서 뭔가 쫓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김대리님이 아이슬란드에서 찍으셨던 영상 중에 틀려도 바늘에 찔려 죽지 않는다.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라는 말에 엄청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반디님께 선방했다도 얻고 가요. 코가 좀 못 나도 핏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생각하니 뜨개가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요 말도 꼭꼭 삼키면서 뜨개 해볼래요. 뜨개질은 풀으면 언제든지 맞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남동생분이 뜨개질을 시작하셨다니 주변에 뜻이 생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가족분이 뜨개를 시작하시다니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성작을 만들어내신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반디님과 오래오래 뜨개 수다 나눌 수 있기를. 뜨개 수다 나누는 거는 정말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뜨는 것도 막 동생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떠볼까 한다 이렇게 아이디어 공유 이런 거를 보통 많이 하는 편입니다. 동생이 뜨개를 막 저만큼 많이 하진 않는데 당연히 걔도 뭐 현생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2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엔딩 크레딧이라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채널인데 플레이리스트 채널답게 여러 장르의 음악에 플리도 있는데 영상도 진짜 영화처럼 멋져요. 제 최애 플리 채널입니다. 저 영화 같은 무드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뜨개질도 막 핀터레스트에서 주워온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처럼 뭔가 영화 같은 무드?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뭔가 제 취향을 저격할 것 같은 그런 채널인데요. 꼭 들어볼게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거 튜토리얼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서 들어봐야겠어요. 2번째는 니터즈 하이라는 만화책이에요. 비록 뜨개를 하면서 볼 수는 없지만 내용이 뜨개하는 남자 고교생들의 이야기예요. 뜨개가 메인이긴 한데 수의 전반을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어요. 아쉬운 게 실물책은 없는 것 같고 전자책 형태로만 있어요. 재밌겠다. 저도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많이 봤고 저희 어머니가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만화책 조기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만화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니터즈 아이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전자책 형태로만 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실물책을 못 구할 확률이 높으니까 전자책으로 있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제가 이북 리더기도 미국에 가져왔거든요. 나중에 이거 꼭 찾아서 한번 니터즈 하이 읽어볼게요. 오히려 실물책으로만 있었으면 제가 못 읽을 뻔했는데 전자책으로만 있어서 제가 또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오늘 저는 Other Loops의 Brady Loop 스웨터 뜨면서 뜨토리 들었어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와 반디님의 이야기 즐겁게 잘 듣고 갑니다. 반디님이 애정하신다는 뜨토리 컨텐츠가 저에게도 그런 컨텐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뜨토리가 더 기대되네요. 앞으로도 반디님의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뜨토리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 다음에 쫀득한 닥닥스님. 어머어머 댓글 쓴 지 오래돼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영상 보다가 제 댓글 등장해서 온맘마 육성으로 놀랐답니다. 다들 따뜻한 댓글 달아주시는 것 같아서 괜히 뿌듯찡해져요. 맞아요. 뜨토리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어쩜 이렇게 따스운 뜨개인들만 모였는지. 저는 뜨개 할 때 꼭 용감한 형사들 디바 제시카 재생한답니다. 용감한 영사들 한 표 더 나왔네요. 슈말코라는 분 영상도 조곤조곤한데 은근 병맛 넘치는 공포 컨텐츠 영상이라 자주 틀어놓아요. 사실 길면 길수록 좋아서 3, 4시간 넘는 영상들 위주로 틀어놓습니다. 정말 3, 4시간 넘는 영상들이 있나요? 유튜브예요? 오, 3, 4시간짜리 영상도 있구나. 보통 다들 길면 길수록 좋다, 긴 영상을 좋아한다 라고 많이들 하시네요. 뜨토리 더 길게 해야 되나? 남동생이 뜨개를 시작하셨다니 너무 부러워요. 전 엄마가 뜨친인데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반디님도 손가락 건강 지키면서 뜨개질 하시길 바래요. 뜨개질 하면 정말 온갖 곳이 다 조금씩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래 하면은. 저는 손가락보다는 어깨하고 허리하고 여기 팔도 아프더라고요. 가끔 많이 하면은. 대구는 아직 온도가 26, 27도를 웃돌며 더워서 그런지 대바늘 잡기가 싫어서 요즘 미피 인형이나 키티 같은 작은 인형 키링을 무한 생산해내며 여기저기 선물하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26, 27도였군요. 지금 여기 제가 사는 지역은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날씨가 돼버렸는데 진짜 날씨가 급변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눈 예보도 있었다니까요. 결국 눈이 오진 않았지만 키링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선물하시는구나. 저는 뜨개질해서 선물한 적이 남편한테 준 거 말고는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잠시 돌봐줬던 레이디라는 강아지 있는데 그 강아지 장난감 좀 만들어서 준 적 있긴 해요. 바넬리아기 로우키 가디건 보고 뿅 반해서 또 낼름 도안을 구매해버렸지 뭐예요? 이 정도면 거의 도안 보호소. 마음에 드는 도안 있으면 도안부터 바로 구매해버리시는군요. 로우키 가디건도 저도 떠보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뭔가 기회가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뜨개를 진짜 쉬지 않고 해도 1년에 뜰 수 있는 옷이 몇 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면은 막 한 달에 옷 한 벌씩 떠도 1년에 12개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평생 동안 뜨개질을 하면서 옷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벌이나 뜰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선택에 더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진짜 뜨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우선순위로 잡고 뜨개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뜨고 싶다라는 거를 떠도 좀 시간 지나면 또 진짜 뜨고 싶은 게 자꾸만 생겨가지고 진짜 이건 1순위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뜨고 있다 보니 로우키 가디건 아직 못 떴습니다. 딱히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떠오르진 않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 순 없지만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기다려지네요. 이 채널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제가 뜨토리에서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나봐요. 근데 내향적인 우리 엄마도 남이 은근 알아봐줬으면 하면서 뜨개옷 입고 나가시고 또 제가 닭을 키우는데 닭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은근 누가 닭 신기했으면 좋겠다, 사진 찍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닭을 키우시는데 닭을 산책도 하시는군요.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서 쫀득한 닥닥스이신 거예요? 닉네임이? 아니 이분이 유튜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향인들은 외향인들과는 조금 또 결이 다른 광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은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은근 옷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뜬 거. 그런 말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나봐요. 반티님도 그런 마음으로 입고 나가신다면 아닙니다. 저도 광기가 좀 있나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집니다. 뉴욕 여행 계획도 잘 세우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룡님. 저는 남편 니드모어 스웨터 뜨면서 다 들었네요. 남편 니드모어 뜨기 전엔 10개월 아기 니드모어 떴는데 너무 재밌어서 또 뜨게 되더라고요. 저는 주로 뜨게 할 때 꼬꼬모 보거나 유튜브 썸머 안나의 이야기, 돌비의 공포 라디오, 디바 제시카 등 해외 국내 사고를 보거나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꼬꼬모 좋아해요. 유튜브 썸머랑 안나의 이야기랑 디바 제시카랑 뭐 겹치는 여러분들끼리 겹치는 게 많으시네요. 역시 사건 사고 컨텐츠로 통하는 뜨개인들. 반디님 11월 뜨토리 얼른 듣고 싶어요. 11월에 못 오고 12월에 와서 죄송해요. 그 다음에 트리스해님께서 뉴욕 뜨개샵이랑 맛집 추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추천해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려가지고 혹시 뉴욕 가실 분들 계시면 요거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뉴욕을 올해 못 가가지고 3박 4일로 가가지고 다 못 가봤는데 브루클린 뜨개샵 여기는 가봤고 두부하우스도 가서 웨이팅 걸어놨었는데 결국 시간이 안 돼서 못 먹었고 아무튼 그래도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날씨는 따뜻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것이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이번 뜨토리 들으면서 108 스웨터를 뜨고 있었어요. 다음 뜨토리도 기대할게요. 아주 잘 봤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코지유즈님. 저도 용감한 형사들, 나는 형수다, 썸머, 안나의 이야기, 꼬꼬무, 디바 제시카 같이 트루크라임 스토리 듣는 거 좋아해요. 여기도 겹치는 게 엄청 많네요. 반디님 남편분이 보여주신 그 릴스 저도 보고 완전 공감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했는데 댓글에 저랑 똑같은 유튜브들 보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 알고 신기했어요. 그쵸? 겹치는 거 엄청 많죠? 최근에는 반디님 영상 보는 거에 빠져서 반디님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답니다. 소리가 없으면 영상을 집중해서 봐야 해서 소리 없는 영상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서재로님 영상도 많이 봤었는데 남들이 안 갈 것 같은 나라를 여행하시는 분인데 말을 많이 해주셔서 좋더라고요. 은은한 똘끼도 있고. 저도 한번 서재로님 영상 찾아봐야겠어요. 저도 침착맨님, 이집트 역사학자님이랑 궤도님이랑 찍은 영상은 꼭 보는 편이에요. 저랑 취향이 정말 비슷하시군요. 리뷰엉이님처럼 과학 유튜브도 좋아하고 역사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겠어요. 이제 그만. 개인적으로 반디님 목소리가 차분하니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반디님의 영상을 기다리며 보낼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같이 뜨니까 기분 좋네요. 저도 MBTI I라서 뜨개 모임 나가기는 마음이 무거워 이렇게 온라인으로 누군가와 뜨개 한다는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은 친척 오빠네 가족 모자를 떠주고 있는데 얼른 다 뜨고 제 귀돌이 뜨고 싶어요. 친척 오빠분 가족 전체 모자 다 떠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천사신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끼리 저도 포함해서 저희 다 지금 뜨개 하면서 듣는 콘텐츠 취향이 다 비슷해가지고요. 서로 참고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트루크라임 채널에 입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댓글은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덥네요. 잠시 뭐 틀린 데 없나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 읽기를 다 했으니까 뜨토리 연말 시상식 겸 뜨토리 1주년 축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상식이라고 이 넥타이를 호닥 떠가지고 넥타이도 했고요. 오바.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했거든요. 제가 구웠어요. 세상에서 유튜브 1주년을 제일 오바스럽게 챙기는 사람. 이거 레몬 포피시드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맛있겠죠? 네. 제가 어제 구웠고 초도 꼽았어요. 이거 초에 불도 붙일 거거든요. 개오바하지만 저는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짠! 짠! 뜨개동산 유튜브 1주년 예!
그리고 이거 초 색깔도 초록색으로 했어요. 뜨개 동산 색깔, 동산 색깔 초록색이니까. 노래까지 하면 진짜 오바죠? 그냥 초 불고 끝낼게요. 사실 이거 아까부터 여기에 준비해 놔가지고 계속 이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덧글 읽기 하는 동안 참았거든요. 이제 이거 먹으면서 좀 편하게 뜨면서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이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기대고 마저 진행해볼게요. 자, 뜨토리 연말 시상식은 사실 시상식이라기보다는 연말 결산에 좀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요. 어쨌든 뜨개 부문이랑 유튜브 부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뜨개 부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뜨개 유튜브 운영하면서 가장 뭐뭐뭐뭐 한 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잘 떴다고 생각하는 작품, 완성도 면에서. 자,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 후보들은 다 제가 영상을 뜨개록을 올린 애들, 그런 것들 중에서 골라본 거고요. 후보 순서는 시간 순서예요. 그래서 먼저 뜬 게 후보 1이고, 좀 더 최근에 뜬 게 후보 3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후보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이거 혼자 하려니까 좀 민망하네. 첫 번째 후보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유메리 케미솔. 유메리 케미솔입니다. 유메리 케미솔이 그 여름에 떴던 케미솔인데 이거 제가 인생 첫 테스트 니팅을 진행했던 그런 작품이었고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무늬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바늘 비우기 무늬였는데 정말 쉽지 않았었고 그래서 완성했을 때 이거 당시에 완성했을 때도 엄청 뿌듯했었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거 한동안 막 열심히 입고 나가가지고 입고 나가면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후보는요. 올가 스웨터고요. 올가 스웨터는 그게 복잡한 디자인은 아니라서 잘 떴다고 생각하는 작품에 왜 후보에 들어갔냐. 이거는 제가 색 조합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해 주시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색조합이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서 후보 두 번째 후보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는 힐다 스웨터네요. 힐다 스웨터. 힐다 스웨터는 제가 비교적 되게 최근에 뜨개록을 올린 작품인데 이거는 왜 후보에 올랐냐면 뭔가 일단 무늬가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무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배색을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배색을 비교적 깔끔하게 했던 것 같아가지고 완성도가 있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후보에 넣어봤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과연 가장 잘 떴다고 생각하는 작품 1위 누구 누가 이겼냐면요. 바로 유메리 케미솔입니다. 자, 유메리 케미솔이 아무래도 도안 자체도 꽤 난이도가 있고 그치만 잘 해냈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1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와. 그 다음은 두 번째는요. 가장 뜨면서 힘들었던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후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베를린 스카프. 베를린 스카프는 제 유튜브 정말 초기에 올렸던, 뜨개록을 올렸던 그런 작품인데, 일단 베를린 스카프 아시죠? 기장 장난 아닌 거 일광수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컨티넨탈 할 줄 몰라서 아메리카노로만 그 목도리 기장을 다 떠가지고 정말 오래 걸리기도 했고, 이때 어깨가 많이 아팠어가지고, 어깨 교정하는 그런 스트랩 같은 것도 막 사서 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역시 목도리는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뜨개질 처음 하시는 분에게 목도리를 추천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랬었어가지고 요게 베를린 스카프 엄청 긴 목도리 요게 이제
후보 1이고요. 두 번째는 유메리 케미솔입니다. 유메리 케미솔 아까도 나왔지만 유메리 케미솔이 이게 무늬가 꽤나 어려워요. 그래서 뜨면서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무늬도 무늬인데 이게 실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3mm로 떴었나 3.5mm로 떴었나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름 의류라서 그나마 소매가 없어서 망정이지 이게 꽤나 실도 얇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후보 2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락 프로버인데요. 모락 프로버는 사실 도안이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제가 살짝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고쳐보겠다고 살짝 프루시오를 하다가 결국 다 풀러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떴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뒷판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풀었었던 그런 작품이라, 이것도 정말 힘들었던 작품이라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 풀으시고 했던 그 슬픈 내용은 제 뜨개로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뜨면서 가장 힘들었던 작품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모락 프로버입니다. 아,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다 완성해놓은 거를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떠야 됐다는 그런 그 상황이 정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냥 뇌 비우고 그냥 뜨자 이런 생각으로 겨우 완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가장 어이없었던 실수, 아차차상. 이거 남편이 꼭 아차차상이라는 말을 해달라고. 재밌다고 이거. 재밌나요? 아차차상. 자, 제가 어이없었던 실수를 했던 세 가지 순간이 있는데요. 후보 1번. 비시캡 끈이랑 챙 연결할 때. 이건 조금 어려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비시캡이라고 그 모자를 제가 떴었는데요. 이 챙 부분이랑 끈이랑 연결할 때 자꾸 한 바퀴를 꼬아서 연결을 해서 챙이랑 끈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하여튼 꼬아서 연결돼서 뭔가 잘 안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후보에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는요. 월레스와 그로밋 인형 뜨기 할 때 미국이랑 영국이랑 도안이 다른 거 그걸 골랐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레스와 그로밋 인형을 떴었는데 그거 도안이 영국 도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코바늘 도안인데 영국이랑 미국이랑 같은 용어인데 뜨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블 크로셰가 미국 도안에선 더블 크로셰가 한길긴 뜨기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더블 크로셰가 짧은 뜨기였나? 또 까먹었네. 뭐 하여튼 달랐어요. 그래서 다 막 떴는데 중간에 계속 이상해서 확인하고 했는데 분명히 이상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 영국 도안이랑 이제 미국 도안이랑 그게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왜 이름을 똑같이 더블 크로셰로 만들었냐고. 그쵸? 헷갈리게. 통일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다른 용어를 쓰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인형을 막 여러 번 떴다가 풀렀다가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게 두 번째 후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는 이거는 막 잘못 뜬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대바늘 네트백을 산타바바라 가서 여행 가서 뜨개질 해야지 이러면서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휴양지랑 어울리는 네트백을 하나 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대바늘 네트백 뜰 실들을 여러 개 쇼핑해서 가져갔었는데 네트백을 초록색이랑 검정색이랑 섞으면 뭔가 예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합으로 딱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막상 좀 떠보니까 이게 네트백이 구멍 숭숭 디자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수박 같은 거예요. 너무 수박 그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조합, 저의 색조합 대실패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세 번째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이없었던 실수, 이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후보 2번 월레스와 그로밋 인형 뜰 때 영국이랑 미국 도안 용어 달랐던 거. 요게 제일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바늘 도안 뜰 때는 기호가 아니라 진짜 서술형이면은 꼭 영국 건지 미국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는요. 다시 뜨고 싶은 작품. 다시 뜨고 싶은 작품은 뭔가 지금 뜨면 더 잘 뜰 수 있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다른 실로 다시 떠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데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올드 패션드 가디건입니다. 올드 패션드 가디건은 이것도 제가 꽤 초기에 올렸던 영상인데 그거 정말 실도 예쁘고 마음에 들거든요, 작품이. 근데 뭔가 이제 보니까 1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무늬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입으려고 꺼낼 때마다 이거 좀 예쁘게 지금 뜨면 더 예쁘게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꽈배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벌어진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뜨면 더 잘 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후보 1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는 빈티지 코이찬인데요. 빈티지 코이찬은 그 그물 작업실의 빈티지 코이찬 작품 제가 패키지를 구매해서 떴었던 건데 요거는 왜 다시 뜨고 싶냐? 이게 제 첫 번째 배색 작품이었어가지고 배색 장력이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뜨고 싶은 것도 물론 있는데 이게 패키지였다 보니까 제가 실을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 자체에 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실이 아크릴 혼방이라서 그런지 물론 코이찬이 워낙 무겁고 하니까 아크릴 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보풀이 많이 났어요. 지금 제가 자주 입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제가 코이찬, 빈티지 코이찬을 자주 입어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보풀도 많이 나고 뭔가 낡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가지고 이거 좀 좋은 실로 다시 떠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더피용 강아지용 빈티지 코이찬을 더피한테 떠줬어요. 그랬는데 그건 아이물로 뜨는 거거든요. 근데 강아지용 빈티지 코이찬 진짜 귀엽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더피랑 저랑 이렇게 커플로 코이찬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 좀 샘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똑같은 디자인의 빈티지 코이찬을 제가 떠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실을 주문을 해놨는데 그거는 울 100% 실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거 이번에 빈티지 코이찬 그 실로 떠보고 너무 무겁지 않고 괜찮다 싶으면 제 빈티지 코이찬도 그 똑같은 울실로 다시 떠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뭔가 도안의 디자인을 더 중점적으로 봤다면 요즘에는 실이 하는 역할도 진짜 크다는 걸 뜨개를 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돼서 실 고를 때 점점 더 신중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패키지 같은 거는 실을 제가 고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빈티지 코이찬 제가 너무 자주 입어서 보풀이 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는요. 밴쿠버 가디건인데요. 이것도 밴쿠버 가디건 제가 연한 노란색으로 떴었는데 연한 노란색의 모헤어 실로 떴었는데 이거를 원래 제가 이게 바늘리아기 도안이잖아요. 바늘리아기에 모헤어 이름 뭐였지? 무슨 모헤어였더라? 이름을 까먹었어요. 멀버리 실크 모헤어. 이게 밴쿠버 가디건이 바늘리아기 도안이라서 원작실이 바늘리아기에 멀버리 실크 모헤어 실인데 제가 밴쿠버 가디건을 뜨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 멀버리 실크 모헤어의 색감이랑 질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뜨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멀버리 실크 모헤어가 재고가 없었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모헤어 실로 떴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기회가 되면 원작 실로 제가 원래 뜨고 싶었던 색상의 그 실로 뜨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떠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후보 3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 1, 2, 3 중에 가장 다시 뜨고 싶은 작품은 1등은 누가 있을까요? 두구두구. 바로
빈티지 코이찬이었습니다. 빈티지 코이찬이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옷이 많이 낡아가는 게 보여서 그런지 제일 다시 뜨고 싶은 하나만 다시 뜰 수 있다면 뭐 뜰래? 그러면 빈티지 코이찬 일단 다시 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후보 1번이랑 3번도 꼭 기회가 되면은 다시 떠보고 싶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가장 추천하는 뜨개템. 제가 뜨개질을 이제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 그리고 또 제가 뜨개템을 막 많이 쟁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뜨개템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썼던 것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제가 제일 잘 쓰는 뜨개템이 있다면 1등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요. 자, 후보 1번은 치아오구 밤부의 레드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요 치아오구 밤부 바늘이랑 레드줄 요건데요. 제가 사실 다른 바늘은 안 써봤어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반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이 대바늘, 조립식 대바늘을 치아오구 밤부랑 레드줄로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것만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 바늘이나 케이블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면 다른 바늘을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 1번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레드줄에 대한, 치아오구 레드줄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잖아요. 근데 치아오구 밤부 요 바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바늘 안 써봐서 그런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레드줄이 줄걸림이 아예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뜨개질 하면서 여기 줄이 이렇게 좀 걸리는 경우가 많대요. 다른 바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줄걸림을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잘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뜨개질 많이 하다 보면 주변에서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랜턴문 바늘을 다들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랜턴문이 그렇게 좋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살짝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뭐 굳이 꼭 사야 되는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치아오구 밤부의 레드줄 조합 이거를 앞으로도 좀 잘 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장갑 바늘은 좀 사고 싶어요. 장갑 바늘 살 때 다른 브랜드 바늘을 좀 써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는요. 이거 진짜 좀 제 뜨개템들이 너무 별거 없어서 실망하실까봐 걱정되는데 이 미니 줄자인데요. 이렇게 생겼고 제가 들고 다니는 이 뜨개통이 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이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줄자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크기가 딱 맞아요. 여기 요 칸에. 그리고 그래서 일단 크기가 딱 맞으니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컴팩트 작다 보니까 여기 이 폭도 작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은 게 또 편할 때가 있어서 이것도 아주 잘 쓰고 있는 저의 뜨개템이고요. 너무 허접한가요? 그 다음에 후보 3번 더 허접한데? 후보 3번은 돗바늘인데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시니트 돗바늘 3종 세트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돗바늘 막 물론 사은품으로 받고 하다 보면 자꾸 생기긴 하는데요. 이 시니트 돗바늘은 말이죠. 이렇게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크기가 있는데 이게 큰 거는 굵은 실이 여기에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중간 보통 쓰시는 게 이 중간 사이즈인데 여기가 뚱뚱한 실들은 여기 사이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요거에는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굵은 실로 뜬 작품에는 큰 돗바늘을 써야 큼직큼직하니 편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얇은 실로 뜬 것들은 제가 요거 방금 넥타이 완성할 때도 잘 썼는데 이렇게 또 얇은 돗바늘 하나 있으면은 얇은 실들 이게 정교하게 오밀조밀하게 꼬리실 정리하거나 뭐 할 때 좋아가지고 아주 추천을 하고요. 이게 중간 것도 다른 돗바늘은
여기 끝에가 이렇게 좀 많이 뭉툭하거든요. 근데 시니트 돗바늘은 끝이 아주 뾰족해요. 큰 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차이가 은근 크답니다. 너무 별거 없나? 자, 1등 누가 했을까요? 좀 예상이 가시죠? 바로 치아오고 반부하 레드줄입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이 부문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뜨개템을 별로 쓰는 게 없어서 좀 많이 추천해드릴 게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치아오구 반부랑 레드줄은 앞으로도 계속 잘 쓸 것 같고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을 골랐을 때 제일 필수적인 뜨개템인 것 같아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뜨개템인 것 같아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실. 이번에는 실 1등을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전부 다 제가 뜨개록을 올렸던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다 고르는 거고요. 어떤 실이 제일 제 취향에 쏙 들어맞았을지. 첫 번째 후보는 올드 패션드 가디건을 떴던 스튜디오 도네갈의 소프트 도네갈. 이 실인데요. 이 실은 정말 제가 뜨면서도 계속 와 너무 예뻐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떴던 기억이 있는 그런 실입니다. 이게 실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냥. 색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보리였고 네프가 그 하늘색이랑 노란색 네프가 중간에 조금씩 박혀 있는데 그것도 정말 포인트가 되고 실의 그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오돌토돌하게 생겼어요. 그 실이. 대신 이제 굵기가 어디는 굵고 어디는 좀 얇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몽글몽글해 보이는 그런 질감이라던가 이런 게 정말 제 취향에 쏙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후보 1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드 패션드 가디건을 다시 뜬다고 해도 아까 전에 그 다시 뜨고 싶은 작품 후보에 있었잖아요. 올드 패션드 가디건. 저는 그걸 다시 뜬다고 해도 또 같은 실로 뜨고 싶어요. 소프트 도네갈로. 그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가 스웨터 떴던 산네스간의 피어긴트. 제가 산네스간 피어긴트가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사용을 해봤더니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편물이 골라 보이게 떠지고 그리고 좀 거칠다고 많이들 느끼시긴 하던데 그래도 저는 그 올가 스웨터 뜰 때 그 색감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질감도 뭔가 폭신폭신한 질감이라서 제 취향에 좀 맞았고 근데 다만 거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뜨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에 한번 제가 감아서 뜨는데 여기 손가락에 좀 슬리거나 그러긴 했어요. 그래도 무난한 실 중에서는 좀 괜찮은 실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골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이 이렇게 색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산네스가는 색상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긴 하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색깔이 제 마음에 쏙 안 들면 안 쓰게 돼서 저는 그래서 고른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 세 번째는요. 제가 모리 에어밴드 떴던 트렌드세터 얀즈의 소피오 캐시미어. 이거는 제가 최근에 모리 에어밴드 뜰 때 원작실로 사용했던 그 실인데 이게 정말 부드럽거든요. 이게 캐시미어 실을 제가 촌스럽게 처음 써봐서 그런 유일하게 하나밖에 안 써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충격적인 부드러움. 그래서 이마에 닿아도 제가 모리 에어밴드를 떴을 때 이마에 닿아도 하나도 안 따갑고 되게 가볍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몽글몽글하고 그래서 만지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실이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뜰 때도 이 손가락에 계속 닿는데 그 촉감이 너무 좋아서 뜰 때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그런 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등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올드 패션드 가디건 떴던 스튜디오 도네갈의 소프트 도네갈이 1등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처음에 봤을 때부터 충격적으로 너무 실이 귀엽고 이쁘고 해가지고 아직도 그 실 다시 쓰고 싶다. 다시 구해서 뭔가 하나 더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정도여가지고 아직 안 써보셨다면 꼭 써보시길 추천드리는 그런 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이 취향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네프가 섞였다거나
뭐 울퉁불퉁한 시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피해 주시고요. 제 취향에는 너무 잘 맞았었다는 거. 자, 이제 뜨개 부분은 끝이고요. 잠깐 목 좀 축일게요. 자, 그럼 유튜브 영상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조회수 높은 뜨개 로그는? 이거는 숏폼 제외하고 롱폼으로만 긴 영상 중에서, 그리고 이제 뜨토리라든지 뭐 도안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빼고 정말 뜨개 로그 중에서만 골랐을 때 가장 조회수와 반응이 좋았던 그런 영상은 뭐였냐면요. 요거는 후보가 없어요. 유튜브 영상 부분에는. 바로 올가 스웨터 영상이었습니다. 올가 스웨터가 색조합 칭찬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뭔가 영상 반응도 조회수가 좀 1등, 얘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올가 스웨터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올가 스웨터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뜨개로그인데요. 올가 스웨터보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영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리 헤어밴드 뜨개로그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가 도안 무료 공유를 해드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나봐요. 그래서 조회수는 1등이 아니지만 모리 헤어밴드가 올가 스웨터를 제치고 좋아요는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항목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쇼츠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쇼츠 1등은 또 따로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좋아요랑 조회수랑 다 압도적인 1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상반기 뜬 것 모음. 좋아요랑 조회수 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상이. 이거 아마 한 7월 정도에 2025년 상반기 뜬 것 모음 해가지고 쭉 보여주는 그런 쇼츠를 찍었었는데 여기에 좀 웃긴 댓글이 많이 달렸었던 것 같아요. 막 나는 뭐 했냐 이런 댓글이랑 어떻게 뜨신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 6년 아니에요? 막 이런 댓글 많이 달렸었는데 그래서 뭔가 반응이 좋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직업이 홈 프로텍터 겸 전업 뜨개인이라서 그래서 많이 뜬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직장 다니면 이렇게 못하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이걸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이건 후보가 있어요. 첫 번째, 댓글 많이 달려서 소통하는 기분 들 때. 제가 뜨토리를 애정하는 이유도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뜨토리는 제가 댓글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좋아요도 중요하고 막 조회수도 중요하고 구독자 수도 중요하고 막 다 중요하지만 저는 댓글 달렸을 때가 제일 신나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 숫자나 수치적인 거는 봐도 그렇게 감이 확 안 와가지고 많이 나오면 당연히 좋긴 한데 댓글이 달리는 거랑은 또 되게 달라요. 댓글은 정말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나는 댓글이 제일 좋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사실 조회수도 좋아요도 다 사람이 눌러서 본 거긴 하잖아요. 근데 댓글만큼 정말 사람들이 있다는, 내 영상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드는 게 댓글이 제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소통하는 기분이 들 때, 그럴 때가 제일 뿌듯한 순간 후보 1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요. 손민수 하고 싶다는 반응이 있을 때. 제가 뭔가 이렇게 올렸을 때 저도 반디님 손민수 해서 색조합 손민수 해야겠어요. 아니면 저도 반디님 거 보고 이거 도안 샀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두 번째 뿌듯한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뜨개 실력이 늘어서 잘 뜨게 돼서 초보분들 가르쳐 드릴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이제 세 번째 후보였습니다.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주운 도안으로 뜨거나 아니면 변형해서 뜨거나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신 건지 막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이럴 때 제가 보통 그런 댓글이 달리면 DM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대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면은 DM으로 죄송해요 이러면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답변해드릴 수 있을 때 또 뿌듯한 순간이에요. 저도 뜨개질 되게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뜨개질을 해서 뭔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서 알려드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순간 중에서 어떤 순간이 뜨개 유튜브 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냐면요. 바로 후보 1번 댓글로 소통하는 기분 들 때입니다. 너무 뻔한가? 근데 어쨌든 그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랑 뜨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영상,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1년 동안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은요. 이거는 후보 없이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자투리실로 코바늘 손가락 장갑 뜨기 이 영상인데 이거 되게 초창기 영상이거든요. 근데 원래 초창기 영상을 뒤늦게 보면 되게 오글거리고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제일 아끼는 영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도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영상인데요. 이때는 아직 더피도 데려오기 전이고 정말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그럴 때 만들었던 영상인데 여기에 나온 그냥 그 영상의 분위기가 뭔가 되게 몽글몽글하고 그래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개인적으로 제일 웃기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막 잘 나온 영상은 아닌데 아무래도 뜨개보다 개인적인 내용이 막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근데 저는 제 얘기니까 저한테는 재밌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하는, 좋아하는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부문 마지막인데요. 바로 베스트 댓글입니다. 베스트 댓글 딱 한 개만 골라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댓글이 다 소중해서 누구 한 명이 베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긴 했는데 그냥 베스트 댓글 하나 고를까 했을 때 딱 제일 먼저 떠올랐던 댓글을 그냥 공유해드리고 유튜브 부분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민민님의 댓글이었는데요. 이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민민님, 공부는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고3이다 보니 공부 스트레스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항상 공부하고 뜨벅 영상을 보면 정말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흐뭇해져요. 오늘 영상도 힐링하고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뜨벅님은 기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채널 이름이 뜨벅뜨벅 뜨개동산이었어가지고 뜨벅님이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초창기 댓글이었는데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 이런 댓글을 보고 정말 힘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특히 고3이라고 하셔가지고 더 기억에 뇌리에 딱 박혀있는 그런 댓글인 것 같습니다. 고3이시지만 뜨개하는 유튜브 보면서 힐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수능 끝나서 어떻게 되셨을지 소식 궁금하긴 한데요. 뜨개질 하고 계시려나요? 저도 초창기에 이런 미미님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보면서 힐링하고 가요 이런 댓글들 보면서 정말 유튜브를 계속 이어서 나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1년 동안 뜨개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미미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뜨개 부문도 끝났고 유튜브 부문도 끝났고 번외로 연말 결산 같은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1년 동안 뜨개 유튜브 운영하면서 실값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년 동안 저는 실값을 얼마나 썼을까요? 요거를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거를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재작년에 미리 사놓은 실도 있고 사놓고 아직 안 쓴 실도 있고 제가 지금 키트들도 막 사놓은 게 있는데 아직 뜨개로그 안 올린 것도 있고 아직 안 뜬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제가 뜨개로그로 올렸던 그 영상에 나와서 영상에서 사용된 실들만 추려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뜬 이 많은 실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포함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키트로 판매되는 것들은 키트 값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거기서 도안값만 빼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키트는 키트 값 전부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제 첫 번째 뜨기로그 영상인 파이베레모, 마이리틀피스의 파이베레모부터 가장 최근 영상이었던 모리 헤어밴드까지 그 영상에 나왔던 이 영상에 나왔던 작품에 사용된 실들, 그 실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 다 이렇게 쭈루룩 계산을 해봤고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총 159만 6,180원. 이게 환율은 지금 환율인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쨌든 159만 원이니까 거의 16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아직 사놓고 안 쓴 실도 많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였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실을 또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키면은 200만 원을 훌쩍 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예상보다 많이 나왔나요? 적게 나왔나요? 뜨개로그 아직 안 올렸으니까 이 실값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보통 확실히 의류 뜨는 실들이 진짜 실값이 많이 나가고요. 의류 한번 뜨면 예를 들면은 막 20만 원? 이 정도 나오는 일이 허다한 것 같아요. 의류 하나 뜨면은. 힐다 스웨터도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지금 제가 달러로 사는데 환율 때문에 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힐다 스웨터도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올가 스웨터도 20만 원 넘어갔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도안 비용만 또 추려봤는데요. 아까 전에 패키지는 실값에 넣었으니까 패키지는 빼고 정말 도안만 따로 샀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추려가지고 계산을 또 해봤는데 1년 동안 든 도안값, 이것도 아직 도안만 사놓고 뜨개로그 영상을 안 보여드린 건 뺀 거예요. 그것들 모았더니 총 91,33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환율 기준이고요.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도안만 사놓고 안 뜬 도안들도 있고 이거 도안도 지금 빠져있고 뭐 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거는 그 월레스와 그롬이 패턴 도안집 있잖아요. 그건 책이다 보니까 그게 26,830원이어서 그게 제일 크고 나머지는 뭐 도안 보통 만원, 13,000원, 뭐 8,000원 이러니까 그 정도 비용인데 다 합치니까 91,000원 뭐 이 정도 나왔다.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뜨토리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대략 쭉 돌이켜 봤는데요. 제가 작년 10월 말에 막 미국에 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뜨개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년 좀 넘게 뜨개질도 많이 하고 뜨개 유튜브도 꾸준히 운영하고 이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더피도 입양하게 되고 미국에서 적응하면서 최근에 또 미국에서 이사를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뉴욕도 한번 갔다 오고 산타바바라도 한번 갔다 오고 뭔가 기억에 남을 이벤트들이 많았던 그런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26년에도 또 제가 뜨고 싶은 게 아주 많아요. 정말 1년 동안 계속 뜨개질 했는데도 뜨개질은 정말 질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뜨태기가 온 적은 없었고요. 아직도 뜨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예쁜 도안이 너무 많고 예쁜 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계속 질리지 않고 뜨개 유튜브를 또 2026년에도 꾸준히 운영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랑 같이 재밌는 뜨개 이야기 많이 하고 공유 많이 하고 예쁜 거 많이 뜨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2025년 초에 2025년 뜨개 위시리스트 영상 올렸었는데 2026년 뜨개 위시리스트도 조만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뜨토리는 좀 길었으려나요? 어땠으려나요? 저는 지금 요 촬영하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10% 남았대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 남편이
배가 고픈 채로 제 촬영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튜토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튜토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빨리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뜨개록으로 이거 다프네탑 만들어서 뜨개록을 금방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 아차차 여러분, 제가 어떤 댓글 남겨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이번 튜토리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연말 결산으로 1년 동안 뜨개 유튜브 운영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주제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뭔가 1년 동안 뜨개 유튜브 한 사람에게 궁금한 게 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다음 튜토리에 댓글 읽기 하면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들 지금 뭐 뜨면서 듣고 계신지 그것도 같이 남겨주세요. 그럼 진짜 안녕!